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중국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오늘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자본금 관련된 규정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몇 페이지입니까? 107페이지죠. 예, 교재 다운 안 받으신 분들 어디 가셔야 돼요? 네이버 카페, 차태균 카페 가셔서 자료 꼭 다운 받으시고 수업 들으러 오세요. 예, 수업 준비도 안 하고 오면 안 돼요. 예. 학생이 책도 안 갖고 오면 어쩌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예, 107페이지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몇 개만 제가 적어놨어요. 예, 회사 법인 설립 자본금 이야기 하면서 이런 업종에 추가하고 싶은데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질문 뒤지게 많이 와요. 무지 많이 오는데, 예, 대표적인 거. 예, 그래서 원 국제 화물 운송 대리회사, 운송 주선회사죠? 예, 그건 할 수 있는데 운수회사는 안 돼요, 여러분. 예, 운수회사 뭐예요? 버스회사, 택시회사, 트럭 갖고 배달하는 회사, 운수회사 자체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계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운수회사는 외국계 못해요. 외국계 못해요. 예. 예, 한국 내 비행기 국내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외국계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고속버스도 천일고속이 하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안 하잖아요. 예, 중국도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건 운수 대리인을 할 수는 있어요. 운수 대리. 그러니까 주선업이죠. 운송 주선업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본금이 또 필요하고요. 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유자기업 자본금 필요 없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자본금 뭐냐? 이건 회사가 아니죠. 회사 차리는 건 자본금 필요가 없는데 뭐 하기 위해서?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운송 주선이라는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200, 200만 달러 필요하다. 200만 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람도 얼마 이상, 몇 명, 예, 3년 이상 일하는 경력자 5명이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걸 다 책에 낼 수는 없고, 책이 막 1000페이지 될 거예요. 이건 예, 제가 만들 수가 없고,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떻게? 돈 받고. 예. 그 다음 광고회사, 예, 외자도 할 수 있습니다. 외자도 광고회사 설립할 수 있어요. 외자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여행사. 한번 여행사. 예, 외자도 설립 가능은 해요. 외자도 설립 가능은 한데, 그 다음 페이지, 예, 108페이지 가서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써요? 외자는 아웃바운드를 못해요. 뭔 말이에요? 중국인을 갖다가 해외로 돌리는 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한국인을 중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 외자할 수 있는데, 예, 중국인을 해외로 보내는 여행은 외자는 못한다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교육사업, 예, 마찬가지죠. 예, 단독으로는 한국하고 마찬가지예요. 단독으로는 외자 설립 못합니다. 예, 중국인하고 합자는 가능은 합니다. 예, 중국인하고 합자는 가능하고 맨 마지막에 예, 자동차 정비 및 미용 등의 기능 교육은 외국인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고 가는 보습학원 이런 거 만든다 못 만든다, 재수학원 만들 수 있다 못 만든다, 못 만들어요. 예, 제일 심한 거에 이런 경우 있어요. 뒤에 보면 또 설명 나오는데 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예, 북경이나 상해에도 예, 한국 특례 학원, 한국의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학원도 있고 한국인 상대로 보습 학원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단독으로 못하게 돼 있죠. 중국인 간판 밑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중국인하고 합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북경하고 상해는 학원 자체가 이미 중국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요. 꽉 차 있어가지고 TO가 나 있었기 때문에 TO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하나 망해야지만 하나 더 설립 들어가요. 예, 그래서 예, 중국인도 학원을 못 하고요. 현재 북경 상해는 꽉 차 있어서. 예, 당연히 외국인은 혼자로 할 수 있겠다 못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헤드헌팅, 예, 사람 인력 파견하는 거죠.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학원하고 마찬가지예요. 중국인들 헤드헌팅 하고 하는 것들 예, 그 헤드헌팅으로 못 하죠. 근데 대부분 편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인력 자문이라고 하죠. 예, 인력 자문 해갖고 예, 사람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자문해준다는 형식으로 해서 헤드헌팅 일을 하는데 정확한 헤드헌팅, 리에터, 예, 그거는
외자는 못해요. 외자는 못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업종별로 이거 뭘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는 어디 가면 보면 알 수 있다. 외상투자 방향 지도 규정, 외상투자 산업 지도 목록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 외자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예, 뭐라고 돼 있었어요? 예, 권장, 장려, 권장, 제한, 금지 네 가지로 나눠서 예, 장려하는 것, 그 다음에 권장하려면 해라, 그 다음에 제한,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제한, 절대 못해, 아니 금지, 절대 못해 하는 것들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분될 수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이 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된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그 다음 페이지요. 109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설치가 가능합니까? 외국인이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되죠. 쇼핑몰의 종류부터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예, 쇼핑몰의 종류가 단독형 쇼핑몰이 있고 입점형 쇼핑몰이 있다. 그래서 입점형 쇼핑몰은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진 쇼핑몰에 점포를 내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여러분이 네이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스토어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 스토어로. 예, 중국에서 타오바오에 있는 거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 아이디하고 개인 통장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게 입점형 쇼핑몰이고요. 단독형 쇼핑몰은 여러분이 쇼핑몰을 인터넷에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옥션 같은 아니면 타오바오 자체를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단독형 쇼핑몰은 예, 안 돼요. 안 돼요. 외국인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뭘로? 여기 교재 있는 것처럼 보시면 예, 외자 비율 50% 미만으로 마이너로 일부 지분 참여는 가능한데 여러분이 주가 돼서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 입점형 쇼핑몰은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장 질문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최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예, 교육을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죠. 어디에 걸려요? 108페이지에 교육에서 한번 걸리고요. 인터넷에서 또 걸려요. 예,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만들어서, 사이트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하는 거 하면 안 될까요? 한국에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갔다가 중국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예, 교육에서 걸리고, 예, 인터넷에서 또 걸립니다. 예, 이제 110페이지 넘어가요. 지난번에 한번 가볍게 터치한 것 같아요. 예,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기반으로 법인 설립, 이 아파트 주소로 법인 설립이 될까요? 예,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예, 다만 뭐다? 가능할 수도 있다. 누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민위원회, 반상회에서 동의, 이 아파트 통 줄로 쭉 도장 찍어주면 돼요. 옆으로, 위로 다. 그러면 해주는데,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하잖아. 예,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입 가능 여부, 외국인도 아파트 주택 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예, 돼요. 예. 예,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 만족 시 가능합니다. 조건이 만족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거주 또는 학업, 거주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주증이라고 하는, 거류증이라고 하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으로 왔다, 이 거주증 있어요, 없어요? 거주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와서 아파트 사고 싶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예, 못 삽니다. 여행 와서 못 사요. 그래서 거주증이 있는, 거류증이 있는 거나 비자가 있거나 아니면 학업, 학생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 뭐 방문 비자, 나 여행 말고 방문 비자 6개월짜리 끊어왔어요. M 비자 왔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치명적인데 자가 사용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는 건 내가 사겠다고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파트 살 수도 있고요. 사무실도 오피스도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책 공부하겠다는데 사무실에서 책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무 보겠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뭐다? 자가 사용만 가능하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임대를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에서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못 줘요. 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제 친구 세 주고 있다는데요. 예, 가능해요. 이거 뭔 말이냐 도대체. 뭐냐면 법적으로는 못 줘요. 법적으로는 못 줘요. 근데 야매로 너 가서 살아. 그거 말릴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 못 한다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세금 제한서 발행이 안 돼요. 외국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예,
여러분이 주재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집주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거든요. 처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무슨 방식으로 따이카이라는 걸로 해서 세무서에 돈 들고 가면,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이 가면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요. 근데 외국인이 다른 사람한테, 외국인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한테 이제 아파트를 임대해 줬습니다. 세금계산서 빠표 끊어주세요. 끊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는 건 되죠. 근데 가서 안 끊어주니까 문제지. 예,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줍니다. 안 끊어줘요. 그게 제일 큰 문제에서 외국인은 뭘 할 수 없다. 부동산 자기가 산 것 같고 임대업을 할 수가 없다. 임대업을 할 수가 없다가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요. 법인 설립 진행 중에 일상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자금 지출 방법이 있는가요? 예, 여러분 법인 설립할 때 우리 지난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예, 자본금이 먼저 들어와요? 아니면 법인 설립 되고 나서 통장 만들어진 후에 그 통장으로 들어와요? 후자죠. 예, 법인 설립 끝나고 예, 세무등기 다 하고 통장 만들 때 그때 돈이 들어오죠. 그럼 도대체 법인 설립하러 가면 그 사람 가서 직원 가서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씁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적으로는 제일 뭐가 더 필요했었어요? 주소지 필요했었죠. 법인 설립할 때. 주소지 하려면 임대차 계약 맺어야 되고 보증금 내고 최소한 두세 달치 임차료 내야 되죠. 그럼 그 돈 뭘로 내요? 예, 그거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하러 가는데 그럼 직원도 밥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사무실 계약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갖고 옵니까? 라는 이야기죠. 예, 합법적으로 갖고 오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예, 통상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법인 설립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돈 갖고 오죠. 달러를 갖고 오든 이민폐를 갖고 오든 갖고 와요. 예, 더 이상 물으시면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말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대부분 담당하는 직원이 갖고 와요. 이구고 지구 않고 갖고 오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중에 법인 설립을 해서 자본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뺏기는 방안으로 뺏은 또 어떡하냐면 그렇죠. 알아서 갖고 가죠. 이고 지고 안고 갖고 가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로펌을 통해서 대신 대납해주고 나중에 또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해본 적도 있어요. 저희가 대신 갈아주고 또 대신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본사가 우리는 불법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떻게 이고짐고 돈을 안고 가요 비행기 타는데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회사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 에이전트, 로펌 아니면 저희 회계법인들 통해서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대신 받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예, 이거 말고 더 합법적인 방법이 뭐가 있나요? 라고 있는데 예, 있습니까? 그러면 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합니다. 뭐라고 보냐면 예, 양가로 엔서 2 보시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계좌라고 임시자본금부자라고 있어요. 네, 임시자본금부자가 있는데 내용을 쭉 보면 예, 임시자본금부자 지금 법인 설립된 상황이에요? 안 된 상황이에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설립할 수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1번에 투자자 명의죠. 한국 본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요. 예, 첫 번째 그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갈매기. 계좌 내 자금은 예, 외상투자 자금을 설립한 후에 자본금 계좌로 자본금으로 쓸 수가 있다. 자본금 부자로 넣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임시 부자로 들어온 돈은 자본금으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 예, 임시부자는 말 그대로 임시예요. 몇 개월 동안밖에 못 씁니까? 6개월밖에 못 써요. 예, 6개월밖에 못 쓰고 앤서 1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예, 외환관리국의 투자자 명의의 임시계좌를 만들 수가 개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안 쓴 것 같은데요. 여기 교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임시자본금부자를 만들려면요 언제 만들 수 있냐면
지금 하도 이걸 잘 안 써서 그런데 우리 회사가 만들 것이라고 확인이 돼줘야 돼요. 그럼 이 규정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럼 확인을 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은행에서 임시자본부자를 만들려고 할 때 이 회사가 만들어줄 거라는 확인을 뭘 해야 만들어주겠어요? 옛날 규정에 따르면 법인 설립할 때 제일 먼저 가서 만드는 관공서가 어디예요? 상무이죠. 상무에서 무슨 확인서 줘요? 비준증서죠. 비준증서를 들고 가야지 은행에서 이 회사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인정을 하고 통장을 임시자본부자를 만들어줘요. 이해되겠어요? 예, 그럼 옛날에 상무국에 비준증서 나오고 나서 영업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 얼마 걸려요? 2주에서 3주 걸려요. 그거 못 기다리기 때문에 이 임시자본부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임시자본부자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2, 3주밖에 텀이 안 지어져요. 옛날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은 비준증서가 더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죠? 그럼 영업집주 나오고 나서 통장 원래 만들죠, 곧장. 그럼 임시자본부자 솔직히 말하면 유명무실하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옛날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비준증서 만들고 영업집주 나오는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준증서마저도 없어지는 것 때문에 임시자본부자 쓰는 일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시자본부자 제가 지금까지 한 14년, 15년 일했는데 중국에서 저 한 번 만들어 봤어요. 네, 정말 독하게 준법 정신이 투철한 회사 하나 만나가지고 임시자본부자 제가 한 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서 돈을 쓰는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다 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112페이지에요. 112페이지에 질문이 허가받지 않은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집전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영업수행, 단속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라고 질문이 있죠. 예,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에 식당에서 무역하면 돼요, 안 돼요? 식당에서 컨설팅 하면 돼요, 안 돼요? 백종원 아저씨가 식당 하면서 컨설팅 하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중국은 식당은 식당만 해야 되지 컨설팅, 음식 만드는 컨설팅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집주에다가 컨설팅을 항목을 또 넣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식자재 내가 음식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냉동 포장해서 딴 데 팔아. 식당에서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판매 허가가 따로 또 얻어야 돼요. 지금 판매하고 여러분 택배하고 또 구분하시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 치킨 만들어서 배달로 보내는 거 이거 판매 아니에요. 이건 배달이지. 내가 만든 거 그냥 먹기 좋게 배달하는 거지. 판매는 뭐예요? 따로 어느 상점에 갖다 내놓든가 아니 통신 판매 올려서 팔든가 하는 거지. 배달하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판매라고 말하면 이건 요역이에요? 아니면 제화예요? 판매는 제어로 가버리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식당은 용역이죠. 옛날 같은 영업세 냈던 거죠. 물론 지금은 증치세 6%지만 세율이 다르죠. 그래서 판매로 간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만든 거 진공포장 아니면 캔에 넣어서 판다. 이건 재화로 가는 거죠. 식당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국은 해도 돼요, 안 돼요? 물론 식품 인허가 때문에 걸릴 수 있는데 세무서에서 지랄하지는 않죠. 이해되겠어요? 예. 중국에서는 업종에 있는 거 백종원 아저씨도 음식 컨설팅, 식당 컨설팅 하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중국에서는 안 된다. 하려면 어떻게 된다? 영업집주에 반영을 해야 된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에다 걸리면 어디서 단속합니까? 공산국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이름을 좀 많이 바꾸고 있어요. 공산국이라고 안 하고 시장감리국, 시장감독국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이라고 해도 알아는 듣고요. 예, 요즘 이름을 좀 바꿨어요. 시장감독국, 시장관리국 하면 그게 지금 바뀐 이름의 공산국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공산국에서 단속 나오면 어떻냐 보시면 첫 번째 중지하도록 명령을 한다.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압수도 하죠. 예, 관련 서류 니네들이 얼마나 불법 영업을 많이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라든지 자료를 다 압수하고 그 식품이 됐든 아니면 팔던 물건들 뺏어갑니다. 압수해 5번이요. 그쵸? 재물에 대해서 압수해요.
그 다음에 벌칙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예, 위법소득. 불법이죠.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있으니까, 그럼 몰수해버려요. 네가 지금 보면 여러분, 예, 위법 이익이에요? 소득이에요? 네가 받았던 돈 다 몰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익 난 거 아니고, 나 적자 났어요. 필요 없고. 뭐예요? 이 받은 돈 다 뺏어가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해당 법률 따라서 어디? 형법이에요. 형법은 어디예요, 여러분? 깜빵 가는 거죠? 예, 깜빵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예,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예, 작으면 2만 원 이하, 많으면 50만 원, 거의 1억 원이죠. 까지도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 영업집주에 없는 거는 꼭 어떻게 해요? 하시면 안 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업집주에 추가하면 돼요. 예, 어지간한 거는 일주일에서 보름, 길어도 한 달 정도면 됩니다. 예, 해서, 예, 추가하시고,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